안녕하세요. 테라입니다. 오늘은 타로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취미로든 직업으로든 매일 타로를 펼쳐보고 타로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분들. 그래서 타로를 마치 절친처럼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멜라 콜먼 스미스. 우리가 매일 만나는 타로 카드. 그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은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녀를 만나볼까요? 파멜라 콜먼 스미스는 187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미국 뉴욕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무역회사 직원이었으며 어머니는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은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풍경화가 사무엘 콜먼이었습니다. 삼촌 사무엘 콜먼은 허드슨 리버 스쿨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었고 파멜라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예술과 가까이 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업무로 인해 영국령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자메이카의 문화와 색감, 리듬, 민속 이야기들은 이후 그녀의 그림과 상상력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성장한 그녀는 런던의 프렛 예술학교에서 정식으로 미술을 공부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책 사파를 그렸고 자신이 직접 만든 잡지 그린 쉬프를 통해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퍼블리싱하는 출판 예술가로도 활약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일러스트레이터, 콘셉트 아티스트, 무대 미술 디자이너, 스토리텔링 작가, 그리고 1인 출판 디렉터이자 멀티 예술가였습니다. 파멜라는 전형적인 여성상이 요구되던 시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분명하게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헤미안풍 옷차림, 자유로운 감정 표현, 그리고 예술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녀는 늘 시대의 경계 밖에 서 있었습니다. 시인 예이츠, 드라큘라의 작가인 브램 스토커와도 교류하며 문학과 예술이 만나는 경계선 위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파멜라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여성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여성성과 영성, 창작의 힘을 결합한 독립적인 예술가로 살아갔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타로 카드를 그릴 때 자신의 이니셜 P와 C, 그리고 S를 모든 카드 오른쪽 아래에 아주 작게 새겨 넣었습니다.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78장의 모든 카드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지웠지만 파멜라는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긴 것이죠. 파멜라 콜먼 스미스는 1951년 영국 코널주의 부두에서 7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사망 당시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인 노라 레이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미권의 일부 자료에서는 노라를 단순한 동거인 플랫메이트로 또는 감정적 유대가 담긴 동반자 컴패니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컴패니언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는 연인을 암시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에 파멜라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파멜라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혹시 파멜라와 웨이트의 관계가 남녀관계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에게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일이 이따금 생기기도 하니까요. 특히 파멜라처럼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모를 잃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런 심리적 빈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채워준다면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파멜라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남성과의 연애관계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이트와의 관계도 따뜻한 관계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웨이트는 파멜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카드 작업 이후에도 그녀를 제대로 조명하거나 인정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둘의 관계는 거리감 있는 일방적 협업이었고 파멜라는 웨이트에게 아티스트로서의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카드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을까요? 1901년 파멜라는 황금새벽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곳은 점성술, 연금술,
타로, 신지학 같은 오컬트를 연구하던 비밀 결사였죠. 그 당시 유럽은 과학이 발전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도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예술가들 역시 영적 감각을 추구했고 파멜라도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웨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웨이트는 그녀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았고 이미 신비주의 이론가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파멜라에게 타로 카드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웨이트는 상징을 알고 있었고 파멜라는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파멜라는 그림을 그릴 때 종종 음악을 들으며 트랜스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직관과 상징, 감정이 동시에 깃든 살아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녀의 혼이 깃든 타로 카드가 출간될 때 그녀의 이름은 카드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라이더, 해설자는 웨이트. 그뿐만 아니라 파멜라는 자신이 직접 그린 이 타로 카드들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도 갖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 역시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의 재능 기부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거죠. 결국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진 채 라이더와 웨이트의 이름만 카드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당시로선 낯설었고 여성이 예술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녀가 그린 타로 카드는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카드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잊혀진 채로 노라 레이크라는 동반자와 함께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1951년 파멜라는 빈곤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비도 유산도 남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린 카드 중 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파멜라 콜먼 스미스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작게나마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다면 그녀의 삶과 작품, 그리고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그녀의 비밀들을 후속 영상으로 이어가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타로 카드를 해석하고 타로를 통해 무의식의 문을 두드릴 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카드와의 연결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파멜라를 안다는 것? 그것은 곧 타로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